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신고 전 체크사항 3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절세 팁입니다.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집주인 중에서 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면 매년 5월달, 올해는 6월 2일까지입니다.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죠. 근데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아낄 수 있는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3가지를 잘 체크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 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부 합산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숫자를 잘 따져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1년에 발생한 주택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예요. 2천만 원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안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죠. 하지만 2천만 원 이하 소득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 여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뭐 필요경비나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 합산해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근데 만약에 동일 주택을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동 명의든 아니면 7대3, 6대4 이렇게 비율을 달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든, 자 그런 경우에 부부 각각 주택 수에 계산됐다면, 자 이때는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준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둘 중에, 부부겠죠. 부부 중에 지분이 더 큰 자의 주택으로 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지분이 똑같아요, 공동명의. 그렇다면 이제 부부의 합의에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 소유주택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 일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지금 말씀드린 이 누구의 주택을 할 거냐, 이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때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세금, 뭐 양도할 때 양도세나 또 뭐 종부세나 여기에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타 다른 부동산 세금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세금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공동 소유주택이 있죠.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뭐 형제 자매든 친척이든 제3자든 저렇게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때는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봐요. 그 사람이 집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2020년인가요? 이때 세법 바뀌면서 2020년 규석부터, 이때 소득부터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이 됩니다. 지분이 적어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일 때, 아니면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세 수입이 600만 원 넘거나 이상이거나 아니면 월세 수입은 적은데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 고가 주택이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를 초과할 때 30%까지는 괜찮지만 초과하면 그때는 지분이 적어도 소수 지분자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에 집이 있고요. 각 집들은 홍길동 씨와 김타인 씨 그리고 박삼자 씨가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집은 홍길동 씨가 20%, 그 다음에 김타인 씨가 80% 집을 가지고 있고 부산 집은 홍길동 씨가 49%, 그 다음에 박삼자 씨가 51% 가지고 있고 대구 집은 홍길동 씨가 49%, 김타인 씨가 51% 가지고 있고 인천 집은 이제 세 명이 같이 가지고 있네요. 홍길동 씨가 20%, 김타인 씨 40, 박삼자 씨 4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 홍길동 씨와 김타인 씨, 박삼자 씨가 각각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따져본다면 홍길동 씨는 실제로 집은 4개 가지고 있어요. 다 지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 4개가 전부 다 소수 지분입니다. 다 지분율이 적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소수 지분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안 들어갑니다. 최다 지분자만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물론 이제 홍길동 씨도 임대 수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주택이 있거나 이 4개 주택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연간 수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 된 거 있거나 아니면 이 부산과 대구 주택, 부산하고 대구가 뭐냐면 49%, 49% 이 2개 주택이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홍길동 씨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수입 금액이 적어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그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면 홍길동 씨는 집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김타인 씨. 김타인 씨는 집이 3채입니다. 왜냐하면 다 최다 지분자예요. 서울 집도 가장 지분 많이 가지고 있고 대구 집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인천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삼자 씨는 2채예요. 자, 부산에서 지분이 가장 많죠. 51%. 그 다음 인천 집은 김타인 씨하고 사실 비율은 같아요. 40, 40. 하지만 같이 최다 지분자니까 똑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이 인천 집은 김타인 씨도 집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박삼자 씨도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분이 같으니까 최다 지분자고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발생한 주택에서 발생한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6에서 45%, 그 다음에 분리과세 14% 단일세율 이 둘 중에 나한테 유리한 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선택 안 되죠. 무조건 종합과세고요. 하지만 이하라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고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자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메인 화면 우측 메뉴에 모의계산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로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홈택스고요. 이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두 번째에 모의 계산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기도 있고요. 뭐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및 뭐 중과 여부 확인,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상속, 증여 다 돼 있고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세액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조건을 보니까 종합과세로서 필요경비를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았네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적이 없고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월세나 전세 받은 거 말고 다른 개인소득이 없다는 거죠. 신고 계산식을 보니까 종합과세로 주택에서 발생한 총 1년간 수입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경비율 42.6% 받았고요. 그러면 경비 빼고 나니까 임대소득 금액이 1,148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대소득 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 빼니까 과표가 998만 원이에요. 과세 표준이 998만 원이면 1,400 이하니까 세율은 6%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59만 8,800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준 세액공제라고 7만 원 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세액은 52만 8,800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했을 때 계산식을 보면 일단 1년간 발생한 총 수입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50%예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가 60%겠죠. 아니니까 50%고. 그럼 남은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소득 외에 다른 내 개인소득이 1년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개인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추가로 공제받으면 임대소득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112만 원이죠. 자, 그러면 종합과세일 때는 소득세가 52만 8,800원인데 분리과세로 하면 112만 원. 그럼 당연히 이때는 종합과세를 하는 게 훨씬 세금을 주는 거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조건을 보니까 1년간 발생한 주택의 총 수입금액은 1,000만 원 이하고요.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외에 기타 내 개인 총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 기타 개인 소득이 8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먼저 종합과세로 신고해 보면 쭉 계산식을 해 보니까 산출세액이 50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리과세 선택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먼저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000만 원부터 계산해 볼게요. 수입은 1,000만 원인데 필요경비가 60%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니까. 이걸 등록 안 했다면 50%인데 했으니까 60%입니다. 이걸 공제받으면 남은 금액은 400만 원인데 여기서 추가로 또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소득 외에 기타 내 개인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 원 공제받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200이 아니라 400만 원 공제받습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60% 공제받고 추가로 400 받으면 공제받으면 소득이 없어요. 당연히 세금도 없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소득 말고 기타 내 개인소득 800만 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종합과세로. 이걸 계산해 보면 세금이 32만 원. 그러면 종합과세일 때는 50만 6천 원, 분리과세일 때는 32만 원. 당연히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 경우도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조건을 보니까 주택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400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그 임대소득 외에
나머지 기타 개인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인데 이번 사례에서는 기타 개인소득을 8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종합과세로 계산을 해보면 임대 수익금액 400만 원하고 기타 내 개인소득금액 800만 원 이걸 계산했을 때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45만 7,7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과세로 신고해보면 32만 원이에요. 이 경우도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훨씬 더 세금이 적죠. 그래서 이때에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렇게 1년간 발생한 주택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반드시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더 유리한 거 계산하셔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 사업자 등록에 따른 필요 경비율하고 추가 공제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두 번째에서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계산할 때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니까 시군구청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분리과세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율을 60%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50%예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나와 있지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자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이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금액, 앞선 그 계산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추가 공제 금액도 물론 조건이 있죠.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이게 만약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2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공제 못 받아요. 2천만 원 초과하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 공제받고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200만 원 추가 공제 받습니다. 이걸 잘 따져보시고 신고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데요.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때 분리과세로 계산한 비교식입니다. 결과를 보면 둘 다 똑같이 사업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경우에요. 소득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건강보험료에서 현재 피부양자라면 이렇게 월세를 받았음에도 사업소득이 없어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1년 동안 총 수입금액이 1,000만 원까지 받아도 피부양자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1년 총 수입금액이 400만 원까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월로 환산하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약 83만 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한 달에 약 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내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그 수입금액 한계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역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주택 종류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먼저 고가주택이라면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이때 단순 경비율은 37.4%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일반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들은 42.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는 해당되실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아낄 수 있는 신고 전에 꼭 확인할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본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역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